박지훈과 함께한 오늘은 당신이 뉴스킹. 안녕하십니까, 뉴스킹의 박지훈입니다. 오늘 날씨는 온화하고 맑은 편이나 공기가 탁합니다. 초미세먼지주의보가 서울 등 전국에 내려져 있고요.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1도, 낮에는 영상 7도까지 오릅니다. 자, 튀르키예 또 시리아에 강진이 발생하면서 인명피해가 지금 매우 늘고 있는데요. 오늘 뉴스킹 일부 킹스맨에서는 튀르키예 현지 상황 직접 연결해서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2부에서는 윤희석, 김기현 당대표 후보 공보 총괄 본부장 함께 삼고초려로 완성된 김나연대, 또 안철수 천하람을 제치고 판세를 전환할 수 있는지 국민의힘 전당대회 상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3부는 토크킹 시간이죠. 김재섭, 장윤선, 변희재 대표와 함께 국민의힘 전당대회 상황, 또 심평 변호사 발언 문제, 이상민 장관 탄핵안 가결 여부, 이재명 대표 검찰 수석 등 국정 지금 쟁점들에 대해서 토론을 나눠보겠습니다. 박지훈과 함께한 오늘은 당신이 뉴스킹,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뜨거운 이슈 시원하게 풀어보겠습니다. 킹스맨 한겨레 신문 김한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지금 튀르키예 지진 피해 상황, 지금 보니까 7,800여 명 사망자 발생했다고 지금 떴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출발할 때까지만 해도 6천 네. 명대라고 보도가 됐었는데 방금 전에 속보로 사망자가 7,800명을 넘어섰다라고 이제 알려졌고요. 부상자도 지금 4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숫자도 지금 최소한의 집계 기하급수적으로 늘 것 같아요. 된 숫자이기 때문에요. 네. 얼마가 늘지 정말 좀 참담한 심정입니다. 자, 여기 잠시 구체적인 현지 상황을 튀르키예 한인의 이지현 부회장 씨 연결해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지현 부회장님 지금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지금 한국은 지금 7시 15분 정도인데 튀르키예는 지금 몇 시죠? 네, 이곳은 한국과 6시간 시차가 있고요. 예. 현재 8일 새벽 1시 20분이네요. 아, 1시군요. 지금 부회장님은 네네. 안전한 곳에 계신 겁니까? 네, 저는 지진 발생 지역과 한 1000km 정도 서북쪽으로 떨어진 이스탄불에 있습니다. 이스탄불에 계시군요. 아, 지금 네. 지금 사망자나 사상자 수가 계속 늘고 있거든요. 지금 계속 현지 분위기가 지금 어떻습니까? 또 여진도 계속 있다고 하고요. 네. 어떻게 설명을 드릴 수가 없겠네요. 예. 그야말로 아비규환 상황이고요. 피해 지역은 전체적으로 좌절감, 절망감, 공포감, 이런 각각의 감정 등이 전 지역을 덮고 있고, 예. 튀르키예 역사상 가장 큰 국가 재난위기 속에서 예. 정부가 이제 지진 발생인 지난 2월 6일부터 13일까지 국가 애도 기간으로 정하였거든요. 아하. 그래서 이제 온 국민이 함께 슬픔을 겪으며 재난 극복을 위해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스탄불 쪽은 그리고 괜찮은가요? 이스탄불 쪽은 지금 이번 지진과는 연관되어서는 괜찮은 편에 있습니다. 시리아하고 튀르키예 국경 그쪽에서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스탄불은 1000km 멀리 떨어져서 그렇다는 거네요. 네네, 한 1000km 떨어져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지금 많이 춥다고 하더라고요. 영하 6도, 7도. 그 강추위가 지금 구조 작업하는데 큰 변수라고 하던데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그렇죠. 통상적으로 1년 중 이맘때가 튀르키예에서 가장 추운 시기거든요. 예. 특히 이번 지진이 일어난 그 동남부 지역이 눈에 의한 피해와 이제 일교차가 무척 큰 편입니다. 아하. 밤에는 영하권으로 이렇게 떨어지는데 설상가상으로 계속 눈까지 내리고 있어서 예. 이 강추위 속에서 아직 잔해더미 속에서 구조를 기다리고 있는 생존자들이 엄청 극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일 것이라 생각이 들고요. 예. 구조대 역시 구조 작업이 더뎌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요건이 만들어지고 있죠. 우리 부회장님께서는 보니까 튀르키예 또 이스탄불 현지에 30년 이상 거주하신 걸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이러한 비슷한 맞습니다. 지진 상황을 그 전에도 겪은 적이 있을까요?
네, 지난 1999년에 99년도에 이집- 네네, 이즈미트 지진이라고 해서 네. 그 당시 제가 이제 이스탄불에 있으면서 겪었었거든요. 네. 이번 강진은 제가 겪지는 못했지만 이제 멀리서 지금 상황을 뭐 살펴보고 보고 있는 있으니까요. 중이고, 예. 네, 그 당시 지진은 겪었는데 그 당시가 7.4 강도였거든요. 제가 아하, 기억하기로. 예. 네, 이제 이번 지진이 7.7 그리고 또 7.6 강진이 두 번 연달아 왔기 때문에 네. 제가 이제 그 당시 겪었던 경험과 비교하여 보면 이번 지진은 그보다도 훨씬 더 크게 와닿지 않았을까 예. 그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현재까지 접수되거나 파악된 우리 교민이나 국민들 피해는 있을까요? 그래도 이제 이곳에서 네. 대사관, 뭐 영사관, 뭐 한인회 전부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열심히 적극적으로 일을 하고 있어서 예. 이제 교민 피해 관련 소식 등을 신속히 지금 접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허.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이제 약 100여 명 정도의 그 동남부 거주 한인 교민들이 네. 전부 다 안전지역 앙카라 같은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고 계신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아하. 그리고 어제까지 연락이 두절되었던 한 명의 개인 여행객도 있었는데 그분도 소재 파악이 되어서 예.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신 것으로 소식 접했습니다. 그 남부 하타이에 있는 안디옥 광림교회가 붕괴됐다고 하던데 여기 그러면 피해가 네네. 없는 겁니까? 목사 가족들도 있을 것 같고요. 네, 목사님 가족분들께서는 현재 예. 안전하신 걸로 이제 파악을 했고요. 네. 네, 목사님 현재 남아서 다른 분들을 지금 다른 피해 아하. 입은 분들을 도와주고 계시고 가족분들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신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교회는 무너졌지만. 교회는 크게 붕괴됐다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 인명 피해는 아직까지 네. 확인이 안 되고 있다. 이 부분이네요. 네네. 예, 별 네네. 문제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데 피해가 이렇게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네. 새벽 시간에 일어났고 또 그렇죠. 문제는 그 내전 같은 게 있어서 시리아 같은 경우는 그 건물 자체가 아주 네. 취약하다 보니까 피해가 커졌다 이렇게 네. 분석을 하다던데 그게 맞는 겁니까? 네, 맞고요. 네. 일단 새벽 시간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손 쓸 수 없는 뭐 자고 있을 깜깜한 때니까요. 시간에 예. 그렇죠. 그냥 무너졌는데 네. 이 붕괴가 보통 이제 건물들 이제 방송에서도 보셨겠지만 네. 건물들이 전부 다 이렇게 그대로 주저앉았거든요. 이렇게 샌드위치 붕괴라고 해서 그냥 샌드위치처럼 그렇죠. 각 건물들이 층층이 아래로 이렇게 무너져 내렸는데 그냥 같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 공간이 없잖아요. 층층마다의 공간이 없어서 생존자들이 살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죠. 아하. 그래서 아까 이제 봤던 방송에서 예. 하타이 지역의 약 800여 채 정도의 가옥에서 8명 정도만 구조가 되었다고 나오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생존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하다는 거, 이제 그게 구조물 자체가 열악하기도 했고, 네. 붕괴 자체가 그런 샌드위치 붕괴가 되다 보니까 또 구조 작업이 굉장히 전문 인력이 투입되지 않는 이상은 구조 작업도 굉장히 힘든 그런 붕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예. 네. 지금 정부가 우리 해외 긴급 구호대를 파견한다고 하는데 혹시 현지에서 당장 필요한 거 또 필요한 지원 같은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이 피해 지역이 이제 피해주에 달하는 굉장히 광범위한 지역이다 보니까 무엇보다 가장 필요한 것이 구조 인력이거든요. 네. 뭐 의료 인력, 구호, 구조 이제 이런 인력이 가장 필요하고 또 구조 장비 등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지금 계속 방송에서 예. 보여지고 있는데요. 정부에서 약 6만여 명 정도의 이제 구조 인력을 투입을 해서 구조 작업을 펼치고는 있지만, 네. 10여 개 도시에 달하다 보니까 한 곳에 치우칠 수가 없잖아요. 전부 다 이렇게 분산되어야 되다 보니까 네. 아직 구조 인력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인력이 가장 필요하고 그리고 또 강추위가 계속되고 있다 보니까 방한용품 등이 매우 부족한 상태라고 합니다. 방한용품, 네. 그래서 겨울 텐트라든지 담요, 난방도구 뭐 이런 것 등이 절실히 부족한 그런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피해가 좀 최소화되기를 바라면서 인터뷰 또 다시 소식 있으면 다시 좀 연결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회장님도 감사합니다. 건강 조심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네. 국민 여러분들과 대한민국 정부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표하고 싶습니다. 예. 우리 정부와 이제 국민의 인도적 지원이 이 엄청난 재난 속에서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트리키엔들에게 네. 많은 도움과 희망이 되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건강하시고요. 자, 튀르키예 네. 한인의 이지연 부회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자, 현지 지금 교민하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네. 여진 같은 게 있을 것 같아요. 네.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인데 우리 지금 얘기도 했죠. 부회장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도 지원을 하고 있지만 세계 각국이 다 인도적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맞습니다. 먼저 우리 정부부터 말씀을 네. 드리면 아마 오늘 출국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 120명 정도로 구성된 특전사와 군 의료진, 국제협력단이 포함된 인력이 파견이 됩니다. 네. 그리고 500만 달러의 자금도 긴급 지원하기로 했고요. 미국도 79명으로 이제 구성된 그 전문 수색 구조팀을 급파하기로 했습니다. 아하. 뭐 미국뿐만 아닌데요. 뭐 일본, 영국 이런 이제 서방 세계들이 다 동참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뭐 튀르키예와 여러 갈등을 빚었던 나라들도 뭐 스웨덴, 핀란드 이런 나라들입니다. 네. 지원 의사를 밝히고 있는 중이고요. 지금 이제 전쟁을 벌이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도 긴급 지원을 약속을 했으니까 이 사태에 대해서 지금 전 지구가 긴급한 전 세계 같이 네. 움직이고 있다 이거 네, 봐야 그렇게 되겠네요.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자, 1기 신도시 특별법 정부가 주요 내용을 발표했는데요. 그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네. 기한은 대폭 줄이고 규제는 파격적으로 완화하겠다라는 계획이 나왔습니다. 네. 일단 이 특별법을 추진하겠다는 게 이제 국토교통부의 입장인데요. 네. 이렇게 되면 핵심이 뭐냐면 기존에 그 재건축을 하려면 주택 연한이 30년 이상이 되어야 됐는데 네. 이걸 20년으로 10년 앞당기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과거에 조성된 이제 아파트 단지들이 용적률이 낮습니다. 네. 한 198%를 제한으로 하는데 이거를 최대 500%까지 올려주겠다. 아하. 이런 겁니다. 그러면 모르겠다. 현재 높이의 2.5배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높이가 되는데요. 네. 뭐 이런 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제 1기 신도시들은 1991년 입주를 시작했던 뭐 분당, 일손, 평천, 삼본, 중동 이런 1기 신도시들이네요. 네, 대규모로 조성된 단지. 뭐 그리고 이 외에도 이제 여러 지역이 포함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내용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적용 가능한 49곳이라고 하는데 주로 어떤 곳이죠? 이게 이제 특별법을 제정하는 거다 네. 보니까 어떤 지역은 포함되고 어떤 지역은 빠지게 되면 굉장히 네. 반발을 불러올 그렇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전국의 모든 지역이 망라됐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총 이제 한 49곳에 달합니다. 예, 앞서 49곳. 말씀드렸던 1기 신도시 외에도 서울의 개포, 신내, 고덕, 상계, 중계 2동, 목동, 수서 이런 이제 예, 서울도 많이 포함되네요. 네, 대표적인 이제 아파트 단지들 예. 그리고 이제 경기에서도 뭐 안양, 광명, 고양, 그다음에 이제 수원, 인천 뭐 이런 이제 대표적인 주거 지역들이 포함이 되고요. 예. 지방에서는 부산, 해운대, 대구, 성서, 대전, 둔산 등 인구 밀집 지역들이 포함이 됐습니다. 지금 말한 것처럼 용적률도 높이고 안전진단까지 면제를 한다고 하면 지금 재건축이 우죽순으로 시작될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 뭐 다니시다 보면 네. 곳곳에 이제 1기 신도시나 오래된 아파트 단지에서 현수막 같은 거 붙여놓은 거 맞습니다.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예. 그게 뭐냐면 이미 이제 오래전부터 이 부분에서 공약사항이었기 때문에 그 특별정비 예정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여러 가지 안전진단이라든지 연한기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줄어들 수 있다. 이런 이제 홍보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정부는 이에 더해서 기반시설이 확충이 되면 네. 뭐 여러 가지 이제 또 다른 규제들도 면제해주겠다. 이런 계획까지 밝히고 있어서 시장이 굉장히 꿈틀거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부분이거든요. 네. 이거를 없애야 되는데 만약 이게 유지가 된다면
효과가 반감된다는 언론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이게 풀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금 뭐 네. 이재명 대표의 재판과 맞물려서 굉장히 익숙한 단어가 됐는데요. 네. 이렇게 해서 다 풀어줄 경우에 여기가 이른바 교통이라든지 학군이 굉장히 좋은 지역들인데 초과 이익을 어떻게 할 거냐 네. 이런 부분인데 현행 제도를 두고는 이제 말하자면 개발을 해도 실익이 없다. 그런 이런 부분들도 완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건데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는 아직까지 이제 방향이 완전히 확정되진 않았지만 네. 이제 재건축 부담금 면제 기준을 3천만 원에서 1억 원 이하로 상향을 하고 부담금을 매기는 초과이익 구간도 2천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넓히는 방안 그리고 초과이익 산정 개시 시점을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일에서 조합 설립 인가일로 늦추는 방안 이런 것들이 이제 고민이 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추진위원회 구성이 될 때 집값은 굉장히 상대적으로 낮겠죠. 그렇죠. 근데 조합 설립 인가일로 바꿀 경우에는 그 기간 중에 집값이 오르기 올라가죠.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오른 집값으로 산정이 되기 때문에 네. 혜택을 보는 뭐 이런 방안들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검찰 수사 이야기입니다. 10일에 조사 받으러 나간다. 네. 이거는 대장동 위례 신도시 개발 의혹 2차 조사인데 이게 본인 혼자 나간다 이렇게 밝혔네요. 네, 이재명 대표는 어제 의원들한테 신신당부를 했다. 나 혼자 가겠다 이런 입장인데요. 애초에 이제 주말에 출석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혀왔는데 네. 검찰이 평일을 굉장히 고집했다라고 해요. 평일이에요? 예, 그래서 10일 이제 최고 그 아침 회의가 끝나면 11시경에 중앙지검으로 출석하겠다. 다만 이 야당 당대표의 사정을 외면하는 검찰의 태도는 유감스럽다. 이런 네. 이제 비판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이 조사가 있긴 한데 어제는 백현동 관련해서 40여 곳 압수수색 있었거든요. 압수수색을 지금 하는 이유도 또 새로운 자료가 있는지도 궁금하고 그러면 수사가 지금 어떻게 진행 중입니까? 다시 또 이것도 소환을 하는 겁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제 이제 백현동 의혹과 관련해서 뭐 성남시청, 성남도시개발공사, 부동산 개발회사 이런 곳을 압수수색을 했고 네. 특히 이제 2006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에 이재명 대표의 선거본부에서 이제 대책본부장으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진 김인섭 씨에 대한 어떤 주거지 회사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압수수색도 벌였는데 서초동과 여의도일각에서는 이 압수수색이 굉장히 좀 이재명 대표를 압박하기 위한 용이 압박 아니냐. 수단이다. 왜냐하면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쟁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규명이 된 상태에서 소환을 앞두고 이제 압수수색을 하는 건 네. 검찰이 좀 이 수사의 강도를 높여간다는 것을 보여주기식 수색이 아니냐 뭐 이런 이제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2차 조사에 끝나면 검찰 영장 청구할 수 있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전망이 엇갈리는데요. 네. 일단 영장을 청구하면 체포동의안이 와야 되고 국회로 그럼 이제 법무부 장관이 설명을 해야 되는 그렇죠. 절차를 밟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과정이 원만하게 진행되겠냐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부결이 되면 또 이제 후폭풍이 있을 거기 때문에 검찰 좀 고민이 깊어지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수사가 여러 군데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성남 FC 사건 같은 경우에는 수원지검에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대장동 의혹은 중앙지검에서 하고 중앙지검에서 있는데 하고 있고. 그럼 어디서 영장을 청구할 거냐 이걸 뭐 병합을 할 거냐 뭐 이런 네.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한쪽에서는 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기소하지 않겠냐라는 전망도 있고요. 불구속 기소. 네, 아니다. 이 정도 대규모 수사를 했으니까 반드시 영장은 청구할 거다. 뭐 이런 전망이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킹스맨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김한 기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